로봇은 ICT 분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뜨거운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다양한 개인용 서비스 로봇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개인용 로봇 서비스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눈만 감았다 뜨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체감되는 요즘인데요. 네. 근데 우리 삶을 좀 바꿔놓을 것 같은 이 개인용 로봇의 시장은 예. 생각보다 좀 시장의 발전이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이런 로봇 분야, 그러니까 하드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만들기도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발전이 좀 느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개인용 로봇의 선구자로 알려졌던 지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람과 소통하는 일종의 소셜 로봇이었는데요. 이게 자연 언어 이해,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술을 탑재하고요. 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개개인을 구별하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했던 그런 네.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2년에 발표가 됐는데 계속 이 발매가 연기가 되다가 2017년에 겨우 발매가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 제품을 내놨는데 영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899달러로 가격이 조금 비싼 데다가 기능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이 발매가 연기된 사이에 지보에서 기대했던 기능들을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에서 내놓은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거의 다 이제 가져가 버리기도 했었고요. 예. 결국 발매 1년 만에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보는 처음 펀딩에서 목표 금액을 훌쩍 넘길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는데요. 예. 다른 개인용 로봇 사정은 어떤가요? 다들 좀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 장난감 로봇 코즈모와 벡터로 유명했던 안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5월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족 로봇 분야의 상징적 존재였던 이 혼다의 아시모라는 로봇이 있거든요. 이 아시모도 공식적으로 개발이 중단됐고요. 네. 독일의 이 메이필드 로보틱스가 만들던 가정용 로봇 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쿠리 역시 비슷한 신세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페퍼라고 있는데요. 페퍼 같은 경우는 3년 임대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이 끝나니까 이 계약을 종료한 기업이 좀 대다수다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호기심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싼데도 좀 쓸만한 기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 로봇 업체들이 어떤 높은 수준의 소비자의 벽을 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정도면 뭐 개인 로봇의 어떤 시장이 열려 있다기보다 닫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이 로봇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좀 좋은 씨앗을 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처음 나왔던 개인용 로봇은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 나오는 개인용 로봇은 아예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만 잘하는 그런 로봇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로봇들은 분명한 하나의 강점들은 있다는 얘기인데 잘하는 일이 뭔가요? 예, 망한 회사들이 제시한 개념은 예. 물려받으면서 망하지 않는 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지보 같은 경우는 가정용 소셜 로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가족 개개인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주거나 일정을 알려주거나 아이들에게 동화도 좀 읽어주는 그리고 자기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이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로봇은 여기서 비서 기능을 빼고 오로지 사랑받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 태어난 애완 로봇입니다. 예. 머리 위에 달린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고요.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여러 상황에 즉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약간 펭귄 같기도 하고 귀엽네요. 그렇습니다. 이 눈으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심지어 체온도 있어요. 로봇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제품 자체는 솔직히 좀 꽤 하이테크 기술이 좀 탑재가 됐습니다. 예. 근데 하는 일은 사람과 같이 노는 게 전부입니다. 아, 네. 이런 로봇을 어디다 쓸까 싶은데 발매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또 이 비서 기능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져가고 로봇은 오로지 귀여움에만 집중을 했는데 네. 성공을 한 거죠. 네, 저 머리 위에는 센서만 조금 작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만큼 이 생명은 아니지만 따뜻하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자, 반려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이 반려 로봇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 로봇을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찾은 방법이 이 반려 로봇인 겁니다. 최근 들어서 반려 로봇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이
동반자나 아니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개념의 로봇들이 많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런 반려 로봇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아이보라는 로봇계였거든요. 네. 뭐 하이테크 장난감이라면 장난감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로봇계였는데요. 나중에는 파로라는 이름을 가진 심리치료용 로봇이나 아니면 이런 페퍼가 등장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네. 합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이 아이보 같은 경우에는 예. 10여 년 만에 재출시가 되기도 했고요. 지난해에. 그리고 말씀하신 뭐 파로와 페퍼까지 이 반려동물도 계속해서 반려용 로봇도 진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일종의 사업은 망해도 아이디어는 네.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작년에 선보진 이 새로운 아이보 역시 이 개념을 물려받았는데요. 이 망한 집어처럼 이 가족 개개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처럼 가족에게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네. 이 페퍼나 로봇이나 이 새로운 아이보까지 요즘 나온 로봇은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반응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건데요. 이 로봇도 현재 꽤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격이 300만 원인데 3만 대가 넘게 팔렸거든요. 네. 한국에도 이런 소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토르에서 만들고 있는 리쿠라는 로봇인데요. 사람 아기를 닮은 반려 로봇으로 로봇 기능보다는 좀 감성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로봇 역시 이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고요. 이 사운드 유형을 구별해서 목소리의 주인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로봇의 성격도 서로 다 달라진다라고 그러네요. 오. 네, 그럼 앞으로 이 개인용 로봇이 이런 반려 로봇 형태로 계속 이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개인용 로봇 시장에서 개인용 로봇 시장 따로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분야인 거거든요. 예.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은 크게 개인용과 전문용으로 나뉘는데요. 전문용 로봇 시장이 일단 훨씬 크고요. 네. 개인용 로봇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청소 로봇입니다. 또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할 거기 때문에 노동자를 돕는 이런 로봇이 많이 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예. 다만 큰 트렌드를 보면 제조용 로봇에서 서비스형 로봇으로 어떤 연구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로봇을 좀 보다 똑똑하게 만들고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아니면 생활한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또 많은 사람이 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 로봇은 이런 변화에 어울리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하신 반려 로봇이나 뭐 청소 로봇 외에 개인용 네. 로봇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AI와 접목된 장난감 로봇이나 아니면 교육용 로봇 등이 있습니다. 또 나 대신 아바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텔레프레젠스 로봇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사람 대신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개인용 조리 로봇도 있습니다. 이 방간호 로봇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LG전자에서 만든 클로이나 한컴에서 만든 토끼 같은 가정용 로봇이 이미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개인용 로봇이라면 역시 HSR이라고 불리는 휴먼 서포트 로봇이겠죠. 네. 예를 들어 지금 테스트 중인 아이오로스 같은 로봇이 있는데요.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 두 개의 손을 이용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네. 원래는 가사 도우미 용도로 만들어진 그런 로봇인데요. 이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로봇이 직접 청소기를 잡고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병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개인용 로봇들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인 모습은 아까 말한 휴먼 서포트 로봇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구글 같은 경우도 올해 이 로봇용 인공지능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최근에 이 딥러닝을 이용한 로봇 동작 연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개인용 로봇 온년이 도래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네. 부품 개발은 이미 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가정용 로봇을 곧 만나보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격이 좀 빨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5년 생각을 안에. 해봅니다. 5년이요. 정말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하게 우리 생활에 다가오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